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네. 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 어느 분인가 이게 저기 법무부 장관인가 차관인가 이렇게 비 오는데 기자회견하고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이렇게 들고 했다가 그걸로 정말 예. 상당히 공격을 받았죠. 예. 비판받을 만하죠. 그거 말이 예. 안 되죠. 한동훈 대표는 보좌진들 데리고 다닐 때 자기 우산 씌워 이렇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정상이에요. 보면 예. 우리도 외국에서 좀 예. 있다 보면 예. 다 그게 예. 젠틀맨십이고 그게 사람의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품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도요. 뭐 우리 의원님 하셨지만 그 기자할 때 그 국회의원의 인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거 기준이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네. 뭐냐면요. 그 같이 운전하는 분 네. 그리고 여비서 네. 이 여비서와 운전하는 분이 수시로 잘리는 사람 있잖아요. 100%그 사람은 인간성 나빠. 그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바뀐다 이러면 네.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네. 본직이 그 문제가 사람이 문제가 그 사람이 본직이 문제가. 특히 자기보다 약자 있잖아요.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이 마구 바뀌어. 네. 그러면 그건 그 사람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자들이 그 어떤 의원들을 평가하는 옛날에 네.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보면 그 말이 맞더라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고 뭐랄까 멋지게 행동을 하는데 가만 보면 여비서가 계속 바뀌고 네. 운전기사가 계속 바뀌고 그러면 뭔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거나 아니면 속칭 히스테리예요. 그 있잖아요. 잽돌이 옛날에 잽돌이 집어던졌다는 얘기 뭐 뺨 때렸다는 얘기 뭐 몰고 가다가 야 너 내려 이 자식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내려놓고 갔다는 얘기 그런 갑질들 정말 많았죠. 포악한 상사들의 얘기들이죠. 포악한 상사들 많았죠 옛날에. 아니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이게 사실은 저도 검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뭐 인간 세상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되게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 수사를 하면 여러 군데서 옆구리 찌르는 게 들어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살아야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요 보면. 근데 이제 잘못의 정도가 아주 큰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잘못의 종류는 다양하긴 하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매우 강렬하게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얼마만큼 뚜렷한 자기 주관으로 이걸 버텨내느냐 이걸 검사의 진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무슨 대표,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한동훈 대표는 검사 시절에 그 어떤 것도 막아내고 자기가 해야 될 걸 정확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자가 돼서 관리자가 돼서 자기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옆에 보좌관 우산 씌워주고 같이 친구처럼 동행하고 그렇죠.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름을 자기가 모르는 법무부 직원이네 이름 물어보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십니까? 다 누구시죠? 제가 이름 맞게 기억하고 있나요? 차분하게 말하는 거죠. 강한데 강하고 보통의 시민들하고는 보통의 마음으로 제대로 소통을. 강강약약이죠.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 근데 이제 저희들 그 아까 이제 기자들 얘기 나왔으니까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국회에 가서 그 국회의원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근데 그분들이 그 무슨 군 출신 뭐 검사 출신 이런 분들이 타면 아무도 안 누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눌러주기만 하는 걸 타서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갖고 한참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누르니까 이런 농담도 저희가 하곤 했습니다만 이 권위주의라는 것은 사실 권위는 반드시 있어야죠. 어떤 조직에서든 국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있고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주의는 있으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려고 하는 것이 민주화의 한 과정인데 어찌 보면 요새는요 오히려 그 권위주의 나 계몽당하고 싶어. 나는 계몽됐어.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뭐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언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죠.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도 많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포악한 의회 정치를 했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폭발하지 않고 사실은 헌정 질서 내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최선의 속을 끓여가면서라도 이걸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이 참지를 못하고 폭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폭발한 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인간적인 연민과 안쓰러움과 애절함이 있어요. 네, 보면 네. 있는데 어쨌든 이게 헌법 질서를 가지고 헌법을 가지고 보면 대통령님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안 하죠. 되는 거죠. 예, 안 그거는 되죠. 뭐 분명한 거죠. 예. 그게 사실은 12월 3일에 저녁은 대통령님이 헌법상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가 본의예요. 보면 다만 그 와중에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해할 게 많고 그 원인 제공을 이재명이 나쁜 여기서 많이 했다. 이렇게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뭔가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무슨 뭐 별 얘기를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이, 그럼 뭐. 그래서 이게 그 말씀을 또 변호사란 분이 오셔가지고 나게 난 개몽당 김계리 변호사. 예. 그래서 참. 아이고. 예. 어쨌든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네. 실제로요. 그 하나 얘기를 드려볼까요? 사실 이제 특정 방송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채널 A의 돌직구 쇼는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런 프로죠. 거기 김진 진행자인 김진 앵커, 뭐 저 언론사 선후배이기도 하고 굉장히 훌륭한 기자죠. 그래서 그 돌직구 쇼에서 오늘 아침에 아마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 들어온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걸 했대요. 보팅.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그 보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보팅을 한 건 두 명의 후보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4등으로 올라갈까 이거를 했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진의 돌직구 쇼는 처음에는 굉장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많은 사이트였어요. 네. 그러다가 12월 3일 그리고 탄핵 사태 이후에는 확 바뀌어서 또 거꾸로 굉장히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 사이트였고 그 이후에 지금은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지지자들이 네,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거기 시청하는 분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네. 거기서 두 사람을 놓고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 나경원을 네. 놓더니 누가 이기는 걸로 나왔을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경원 같기는 한데 나경원 후보가 이겼어요. 네.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대요.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후보가 4위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앵커 짓궂기도 하지. 그러면 김문수하고 한동훈 이 두 분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3천 명인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아닐까요? 네? 한동훈 아닐까요? 한동훈? 네. 한동훈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훈. 얼마나? 그거는 2대1. 2대1? 네.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여줄래요? 있어요? 실시간 채팅. 자,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맞잖아요. 2,849표를 했는데 네. 야 여기 뭐 쪽집게 도사 한 분 더 나오셨네. 그러니까 아니. 김문수 37, 한동훈 63에서 거의 한 2배 정도의 차이 나는 걸로. 저게 네. 한 대표님 이제 한 후보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한 후보님. 네, 한 후보님에 대한 팬덤이 네. 점차 늘어가는 게 제가 제 느껴지죠? 눈에도 보이긴 보여요. 저도 확실히 보여요. 느껴져요. 네, 네, 저도 네. 됐습니다 이거. 그림은 됐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전화 같은 거 받잖아요. 저도 캠프에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전화를 받으면 결국은 제가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데 완전히 저쪽에 있던 분들이 이제는 안 되겠어 일로 와야겠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그리고 이게 전화가 와서 힘내세요. 우리 지금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한동훈이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아니 이게 당장에 보세요. 오세훈 시장 사퇴하면서 네. 우리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임하는 것이 첫 번째 자세다라고 오세훈 시장 얘기했잖아요. 오 선배님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다음에 유정복
후보님도 시장님도 어젠가 오늘 네. 얘기하셨죠. 네. 탈당시켜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다음에 김재섭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결연해야 하는 이 된다. 뜨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님이 그걸 참지 못하고 폭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와 상황 괴롭힘 이지매를 한 거는 이재명이 분명히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님께서 12월 3일 날 군인들을 동원한 것은 헌법 질서에 위반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가슴 아프지만 네. 그 한동훈 대표가 했던 그 얘기. 요새 한동훈 대표가 어록을 많이 남겨요. 네, 근데 네. 저는 그게 탁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질문을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계엄을 했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네. 그런 아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에 지금 우리 편들 중에 우리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한 대표님에 대해서 비난하시면 딱 이 반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었고 이재명이 자기가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에 특전사 군인들을 배치했다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계엄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사법권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입법권을 제외하고 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계엄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본인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분이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서 아니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아니 선배님 얼마나 그날 저녁 12월 3일 저녁에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 전체가 감사해야 하냐면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군인들 중에 그때 현장에 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 분이라도 군인하고 시비를 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군인이 성정을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개머리판으로 코라도 한번 쳤다고 해봐요. 그럼 코에서 코피가 나겠죠. 그럼 핸드폰에 다 폰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영상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이 동영상이 전국으로 송출되는 순간 민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다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중도층도 다 나오겠죠. 네, 용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시위할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객분자들은 담 넘어가려고 할 담 넘어. 거고. 네. 그러면 발포할 거고. 발표되면 발포 안 할 수가 없죠. 네. 담 넘어오면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초병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헌정질서가 깨지고 네. 그거를 막았죠.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막아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때 숲에 숨어 있었잖아요. 숲에 숨어 있다가.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아, 난 숲에 숨어 있다가 아유, 말도 안 근데 되는 소리를.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운을 방어해주고 지켜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심장이 되는 열혈 당원들이 저희 동대문도 마찬가지예요. 동대문 의뢰도 마찬가지인데 제 선거운동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한동훈 배신자, 윤석열 지켜야 된다. 그게 지난 한 7, 80일 동안의 기간에 그렇죠. 있었던 예.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 탄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윤 대통령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거기다 특히 이재명 도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를 못 참았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후보는 좋은 지도자는 한동훈 대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그 정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AI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굉장히 격렬한 경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이해를 해야지 정책을 낼 거 아닙니까? 아니 참나. 그 AI 얘기 계속 드리며 저희 집사람이 네.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정기 진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이제 진단하고 나면 진단 결과표가 쫙 하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뭐 자세하게 뭐가 쓰여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바빠가지고 설명 제대로 못 해주시잖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AI를 사사를 받았어요. 그걸 찍어. 사진을 착 찍은 다음에 GPT한테 야,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설명해줘. 중학교 1학년에 생각하고 나 자세히 설명 좀 해봐라. 그랬더니 쫙 설명이 나온 거예요. 마누라가 그것 보고 이제 알아먹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요. 대한민국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과거처럼 그 정말 너무 낡고 오래되고 그리고 뒤처진 그런 관행들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정치를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분들 정말 이제 좀 반성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좀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될 때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정치 지도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담백하잖아요. 가다가 맞습니다. 검사할 때 싸워야 될 대상 목숨 걸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될 때는 하고 그다음에 평범하게 동료 시민으로서 같이 지내질 때는 아무리 부하 보좌관이라도 우선 같이 자기가 쥐고 다니는 이런 평범한 자연스러운 인격들 그렇죠. 이런 성정과 인품과 실력과 12월 3일 저녁에 보여줬던 행동 능력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배신자 뭐 저기도 몇 분 계신데 배신자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그냥 왕조 시대로 가세요. 그냥 왕 모시고 사세요. 아니 국민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책무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는 모토로 당선되신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충성을 강요를 한다면 그거는 단호히 거부를 해야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무슨 배신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김경진 의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고 그것을 극복한 그런 정치 리더가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가 뭐 의정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과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으며 아이고 지금 AI가 지금 AI가 답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니까 끼어들지 마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그 중대한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까 김경진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우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냐, 좌하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해야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 책무를 저희가 모른 척한다면 저희는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나머지 인생에서 굉장히 후회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이 위기 상황에 있는데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그거를 자신과 자신 주변 사람들의 수익 모델로 삼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봐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700조, 800조 가량을 쓰는데 네. 조그만 5조짜리 기초자치단체장을 할 때도 이런저런 이유로 12개 항목으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도 100조를 투자해서 AI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될까요? 한동훈처럼 정말로 담백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김경진 의원을 모시고 한동훈 호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천군만마를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김경진 의원은 정말 다 아시다시피 말도 똑부러지게 하실 뿐 아니라 상황 판단 대단하신데 또 AI 전문가가 돼서 나타나셨어요. 이런 다재다능한 김경진 의원이 한동훈 후에 승선했으니 저희는 질 수가 없습니다.